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2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문화의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아이유 Love Wins All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AI가 인도를 해줘서 한번 보게 됐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듣는 느낌이 있었고 가슴이 아리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해외의 리액터들 반응을 쭉 보면서 볼 때마다 계속 가슴이 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리액터들은 이게 참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거든요. 제가 보고 온 데는 노래도 상당히 좋고 슬퍼요. 예.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고 봐도 슬픕니다. 그런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 외국 리액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저작권이 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액션 비디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받았던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에서도 제법 파장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뭐 벌써 논란거리도 있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가슴에 와닿는 그런 글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아이유가 상당히 저는 광고에서 몇 번 봤습니다. TV를 안 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옥외 광고, 여기 뭐 소주, 참이슬 광고에도 아이유가 있는 게 있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연예인이고 내막은 잘 몰랐습니다. 자, 이게 그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단박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기 바로 전에 노래가 시작할 때 전주가 나오는데 피아노 전주가 나와요. 그 전주를 딱 들었을 때 저는 바로 이게 2017년도에 나온 BTS의 스프링데이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 스프링데이 봄날이죠, 우리말로. 그 봄날에 나오는 그 전주, 예, 그 피아노곡과 같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목에서 제가 적은 이성균 이야기가 바로 떠올랐어요. 왜냐, 이게 BTS의 B가 여기 있고 아저씨라는 작품을 같이 했던 아이유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성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엄청나게 여러 청위를 가진 뮤직비디오구나. 이빨을 꽉 깨물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비디오구나. 이런 생각이 단박에 들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2017년도 BTS 봄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제법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해외에 이제 소위 말하는 BTS 아미 쪽에 돌아다니는 스프링데이 봄날에 대한 해석 아시는 분들 아시라고 봅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 안산 다른고 학생들이 300여 명, 그걸 추모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적나라하지 않고 상징들을 이용해서 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설치 예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해외에 누군가가 했던 설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차용을 한 거거든요. 즉 죽은 사람들의 옷을 모아서 탑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위로한다. 이런 컨셉이에요. 여기 보면 BTS 멤버들이 거기 올라가 있죠. 예. 그리고 그걸 같이 그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친구처럼. 동산에 누운 것처럼. 자, 그들을 이제 위로한다는 뜻이고, 그들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여기 나온 탑이 지금 이번에 아이유의 Love Wins All의 첫 장면에 나오고 끝장면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훨씬 의미가 있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BTS의 봄날에 나왔던 이 장면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것이 맞다. 그래 서로 교차 인정을 해주면서 이번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서 썼을 때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냈어요. 훨씬 적극적인 형태로. 제가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입니다. 예술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그걸 예술성을 성화해냈어요. 그래서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마음이 울리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내막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작자들 생각과 전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작자의 뜻도 깊다.
뜻이 있는 비디오다.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당연히 이제 최근 사태에 나의 아저씨 이성균이 세상을 떠났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성균이 세상에 많은 이성균이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되게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고 옳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마땅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를 타죠. 세상이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면서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돌아봐서 오점이 없는 인생은 없고 그것은 인간이 아니죠. 오점이 없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하느냐, 시야가 넓어지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안아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나만큼 고생하지 않고 바른 길로 쉽게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잖아요. 예. 이성균도 그런 삶을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했던 상황은 상당히 엄혹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했고 세월호 때 희생당한 그 꽃다운 아이들도 같은 이유죠. 그들은 왜 내가 이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고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성균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좋은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고 스스로 부끄러운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힘에 이해관계에 엇갈려서 사람답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마땅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옷가지들이 만들어진 탑이 BTS가 보여줬던 그 탑이고 봄날에서 이번에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그 탑이에요. 네, 거기에 최근에 이승균의 옷도 거기 덧붙여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제가 이제 아이유에 관해서 찾아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인용을 안 적었는데 나무위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는 분위기의 말씀이 좀 더 타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꾸준한 기부와 선행 활동. 나이는 30살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요. 2030년 5월까지 공식적으로 이게 활동을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활동 경력은 깊어요. 10여 년 지났어요. 23년 5월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누적 기부 금액만 50억. 그냥 폼 잡는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적재적소에 꼼꼼하게 기부한다 이런 모습 글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미국 포버스 잡지가 선정한 아시아 기부 영웅 30명 중에서 최연소 영웅으로 기부 영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대요. 즉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으로 쓰자면은 뜻이 있는 다음에 뜻과 재주가 합해진 형태예요. 흘러난다는 거죠. 그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명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BTS급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둘이 만나서 BTS 같은 경우는 군대로 이제 데려가진 거잖아요. 그들이 군대를 갈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들이 군대에 가서 소모할 그 시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코로나가 끝난 마당에 본격적으로 활동의 무대가 펼쳐지면은 소위 말하는 국익의 차원에서 또 한류의 차원에서 그때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아까운 시간이죠 사실은. 뭐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보기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꼭 죽어서만 옷을 벗어서 아까의 그 탑에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었고 마땅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돌이켜보시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옳지 못한 일, 주위에서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나도 약간의 죄를 지었다. 라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 누구의 가슴 속에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도 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더라도 내 옷은 일부 찢어진 뭐 바지가랭이 하나, 소매자락 하나가 그 탑에 얹혀지는 겁니다. 그럴 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런 뜻으로 만들었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만든 거다. 엄청나게 메시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보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일단 보셨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캡처한 걸 몇 장을 쓰는데
제 설명하기 편한 대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 가사 밑에 제가 조그만 글씨인데 읽어드리면 세상에서 도망쳐 런 이렇게 있거든요. 세상에서 도망치는 건데 여기서 그 세상이 뭐냐? 이 정육면체예요. 빨간 정육면체 이게. 이것이 도망쳐야 될 세상이고 결국 이 주인공 둘 아이유와 BTS의 B는 여기에 잡아먹힙니다. 옷까지만 남겨서 뒤에 탑 위로 떨어지고. 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도망쳐야 될 세상, 우리를 강압하는 세상을 정육면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을 풀어봤습니다. 자, 정육면체면 완벽함을 상징해요. 기본적으로.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거든요. 완벽함이에요. 멋있죠. 깔끔하고.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저렇게 매끈할 수가 없는 거죠. 제도와 법도. 사람이 한다는 거. 불완전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옳고 그름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도 하고 발도 미끄러지는 그 와중에 그 전체를 안 무너지게 지켜주는 게 법과 규칙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도가 되면 뒤바뀌게 되면 사람을 저런 정육각형의 틀, 법이나 규범 속에 넣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늘 보내겠다. 특히나 그것을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거는 완전히 주객이 잘못된 거고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그걸 표현한다고 봅니다. 정육면체는 이상형으로 포장된 편견과 요구, 사람과 괴리된 법과 규정, 누구를 위해서 따로 적용되는 것이죠. 또는 감옥으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감옥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끈하고 날씬하고 멋있는 거. 그게 인생에서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조미료처럼. 자, 그런 것을 상징한다. 정육면체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게 이게 모토예요. 저기 저항하다가 잡아먹혀요. 결국에는. 잡아먹히고 나는 옷까지만 남겨요. 장렬하게 전투를 하면서 희생당하죠. 무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또 하나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 큐브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즉, 정육면체가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법, 규범, 그리고 남한테 요구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먼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게 먼저 있고, 이 뮤직비디오 상에 쓰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있은 다음에 법과 제도가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끌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법 없이 살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법은 우리 아직 정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멋진 점이에요. 가장 최후의 순간에 법을 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법을 들먹인다? 요즘 그런 추세가 좀 많아지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당연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한테 전달해 준 버릇이죠. 아직 많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래 좋은 점이 많이 퇴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지막에 할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법과 규칙이 나의 일상을 쪼개고 들어온다? 나를 속박하기 위해서? 이건 반란이죠. 법과 규칙이. 역적목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을 말한 것이고 또 자가 번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해를 하건데 옷만 남기고 두 주인공이 하늘로 떠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뮤직비디오상에. 저는 그게 큐브가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육면체가. 그래서 큐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순결한 영혼이었겠죠. 이런 큐브에 포섭되는 거예요. 네. 기억만을 남기고 포섭돼서 자기들도 되게 도취돼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일단 이 정육면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언저리에서 저항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죠. 보통은 젊은이들이죠. 물론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번식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먹힌다, 그 안에 먹혀든다, 투정 끝에 먹힌다는 것은 내가 투항을 한다는 거예요. 흔적만 남기고. 그래서 이런 직면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타락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겠죠. 이게 옛날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세. 그거죠. 네. 그렇지만 그 말세를 만드는 요인도 우리가 한다. 여러분이나 내나 저항하다가 이 정육면체로 들어서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씬이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아이유하고 비가 어떤 비디오 가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놀이를 하는 장면인데 뒤에 레코드판이 보이시죠? 비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VHS 테이프예요. 벽을 향해서 다트처럼 던져요. 다트 놀이처럼 딱 던지는데 그 다트의 표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라디오 엽서 같은 거 보는 거 있죠. 거기에서 이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건 제 생각이죠, 당연히. 그 정육면체, 왜곡돼 있는 기성의 권력이자 그 틀이 우리를 쇠뇌시키는, 즉 전투의 본질이에요.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비가 마지막에 쇠몽둥이를 들고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정육면체 실제 그들이 우리를 포섭하는 것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한테 던져지는 많은 메시지들이 뉴스, 언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짜 뉴스. 예. 저도 이 채널 한 3년 운영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뉴스는 정말 찾기 어렵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깨부셔요. 놀이를 통해서. 자,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블랙 코미디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거를 부셔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느껴야 된다. 예? 그런 것에 기대지 말고 비와 아이유 사이에 느끼는 그 느낌대로 세상을 보자. 그게 출발점이다. 그게 아니라 내용물은 괜찮은데 데코레이션, 화장한 것만 많이 봐가지고 화장빨에 속지 말자. 현재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비꼬아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육면체가 우리를 포섭하는 기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 뮤직비디오에서 비가 보면 오른쪽 눈이 보면 왼쪽 눈하고 색깔이 다르죠.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나와요. 근데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할 때를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정육면체와의 투쟁 과정에서 그런 몸에 장애가 발생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성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철없던 시절에 또 남들처럼 멋있어 보이는 어떤 모범 정육면체처럼 되기 위해서 욕심을 과하게 부렸던 적도 있고 타협을 한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처로 남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을 두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길로 계속 달려가신 분들도 있어요. 정육면체 속으로. 이성균도 그런 인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지 그의 흐름이 정말 안 좋게 걸려서 그의 직업이란 특성 때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마땅하고 옳은 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 순간 그에게 다가온 충격은 그가 감당하기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의 직업 때문에. 그리고 저쪽 나의 이런 약점을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불순한 목적이 개입됐다. 거대한 권력에 의해서. 이런 느낌까지 받으면 그 수모감은 더 했을 거예요. 자책감과. 결국 견디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옳고 기본적으로 옳고 마땅한 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저는 뭐 제가 이성균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출연한 뭐 드라마를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영화 한 편 본 거 빼고는 없는데 그의 장례식장에 모인 다른 동료 연예인들의 연기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중심이 잡힌 삶을 살았구나. 나랑 똑같겠구나. 보통 우리들과 똑같았겠구나. 중심이 잡혀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모퉁이에서 여기저기 걸쳐서 상처가 좀 있었구나. 누군가가 그 상처를 후벼 팠구나. 그래서 그의 중심이 결국 무너졌구나. 자기 자존심을 버텨내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전 대통령? 그가 아마 무슨 사면돼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랑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서 지지율이 뭐 10% 이하까지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던 노무현 같은 경우도 그가 죽고 나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그겁니다. 그때만큼 다 솔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그 정도는 돼요. 그게 희망이고 멋있죠. 예. 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력하게 이번에도 아이유와 휘가 세상을 떠나 큐브한테 정육면체한테 희생당했지만 그 옷가지가 떨어져서 이렇게 탑이 돼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미력해요. 예. 그렇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켜켜이 쌓아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쌓여지는 탑이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겠고 탑이 더 높아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예, 전부 다 생명들의 아까운 생명들의 모험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래서 세상의 제도와 규칙 이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다움이 먼저예요. 그 사람다움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다와 누구랑이랑 합쳐진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사람 나고 법 났지요. 사람 나고 돈 났지요. 그래야지 돈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법도 그렇죠. 네. 또한 많은 인간들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은 다 이래요. 왜? 예? 우리가 엄마 가슴에 젖빨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은 사랑이고 이거든요. 그런 사람다움, 마땅함, 책임, 마땅함에 따른 책임 그런 것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으로서 자라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이에요. 그 불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걸 탑으로 인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탑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뭔가 잘못됐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위령탑을 제대로 세우면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약간 선전포고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다 까발린 거잖아요. 쉬쉬하던 국내에서는. 예?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 그룹 BTS가 우리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만든 노래다.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섬찟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이 주력입니까? 그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가 주력입니까? 그걸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역전돼 있어요. 역전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 누구나 봐도 뻔한 이야기예요. 봄날에 나왔던 그 옷가지들로 만든 쌓은 탑, 아이유의 비디오에 나오는 이 탑, 뭘 의미하는지. 그 외에 거기에 교차점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건 바보 아니거든요. 알죠. 말을 못하는 거죠. 다른 시비거리를 찾죠. 그래서 자, 또 하나 여기서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선전포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 오래된 캠코더를 비추면은 과거의 모습 또는 내가 사람답게 살았을 때의 모습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요. 네.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살고 있는 게 허상이고 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은 지금 황폐하지만 그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엄청난 기울기에서 살고 있다. 뒤틀어진 지형에서. 저쪽에 조금만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저쪽에 조금만 거품을 빼버리면 바로 평형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상향을 렌즈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렌즈는 카메라고 문화예술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란 뜻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한 주먹도 안 되는 세력들이 전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뒤틀더라도 내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겠다. 이런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거는 진짜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은 특히나 뭐냐면은 아이유하고 비가 잠시 카메라의 세상 속에서 행복해지는 순간이에요. 네. 거기에 수많은 검은 옷을 입은 전신을 머리까지 포함해서 전신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잔치를 벌여요. 이 검은 옷을 입은 이 존재들이 누구냐? 즐겁게 같이 노는 존재들이 누구냐? 저는 그 아까 옷으로 쌓은 탑의 옷들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항상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의 투쟁을. 너희들이 서로 투쟁 속에 전사하더라도 내가 늘 지켜준다. 그리고 늘 북돋아 준다.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 왜?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세월호 잊지 않겠다라는 부분하고 같고, 여기 세월호 아이들 들어있고 이승윤도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다 드러냈으니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말을 못했죠. 2024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계획대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 나왔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정 기조와 전혀 반대되는 두 영화를 개봉을 해서 흥행으로 이끌어내는 그 힘. 이것이 아까 비가 들고 있던 카메라의 선전포고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행보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 자, 제 나름대로 아이유의 Love Wins All 뮤직비디오를 한번 해설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